기성 새벽 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김태민입니다. 7월 29일 금요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이 이제 휴장이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올 제주 중계경주가 확대 시행이 됩니다. 이 올 중계경주를 기다린 마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대거 출전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또 출전하는 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작년에 그 겨울 휴장 때도 보면은 이번 주에 나와서 못 가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입상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또 아니면 또 다음 주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휴장 끝나고 또 있고요. 그렇죠. 뭐 얘네들은 뭐 그냥 뭐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뭐 수직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정훈 씨 좋아하는 그 가쿠시마가 또 그렇지 뭐 그런 그것도 좋아하는데 많이 가쿠시. 그리고 뭐 저희가 주말 방송에서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저희 전해전쟁 경마 방송이 이 한 주 그 문을 닫습니다. 그죠? 예, 뭐 매년 그래 왔어요. 예전에 그 허찬진 위원, 김명구 위원하고 할 때도 이 휴장 때는 저희가 제주나 부산 현지에 내려가서 직접 이 현장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서울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부산, 제주만 시행이 되는 만큼 현지에서 팬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 찾아뵙기 위해서 다음 주 전해전쟁은 한 주 쉬고요. 8월 둘째 주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현지에서 찾아뵙는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총 14개 경주죠? 예. 네, 14개 경주 그 초반부에는 이제 신예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많고 중후반부에는 이제 인기마 혼전으로 가면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서두에서 언급을 했듯이 빠른 출전을 하는 말들, 그리고 또 중계 경주를 위해서 뭐 또 외부 휴양까지 갔다 온 이런 말들, 그런 말들 좀 잘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는요,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기수줄을 잘 서야 돼요. 뒤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현진 기수가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아주 뭐 지금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아주 독보적인 그런 활약을 하고 있는 문현진 기수인데, 이재훈 기수하고 한영빈 기수하고 더불어서 모두 10마리의 기승을 합니다. 오늘 14경주가 있는데 10경주의 기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성호 기수와 안득수 기수가 9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기수들이 기승하는 마필들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현진, 이재웅 이 두 기수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이제 태풍의 해고로 떠오른 더러블에서 기승했던 기수들, 조이원을 비롯한 유미라 이런 기수들 제주에서 한번 어느 정도 탈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원래 이게 이제 제주 데뷔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에 이게 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김태민 위원이 이제 끝물에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희원 기수는 1경주 달랑 한 마리 타고 땡이네요. 근데 의외로 또 잘 탈 수도 있어요. 있죠,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그 더러브렉과 또 이 조랑말은 또 기승 자세부터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 똥 싸듯이 타는 기수들, 그러니까 더러브렛의 기승에서 똥 싸듯이 주저앉았던 기수들이 또 의외로 또 잘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수, 모 기수들의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이게 변기통 자세를 갖고 있는 몇몇 기수들은 내려가야 돼. 제주도 내려가면 대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주도 가면 너는 이재용급은 된다 진짜. 어디 저기 저런 데 써요. 저 코리아 레이스는 건비 그 자유 게시판 같은 데 한번 쓰세요. 아 근데 이상한 글 올라와서 안 돼. 근데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6조 조교사 김태준 조교사도 이제 부산에서 안 돼 갖고 이제 다시 제주 내려갔는데 내려오자마자 또 이제 대박을 몇 번 쳤거든요. 그리고 조교사로 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잘렸지만 심태섭 기수도 부산에서 잘 안 된 거 또 제주 가니까 또 잘 탔고요. 예? 그 잘렸다는 표현이 참 맛깔스러운. 그렇죠. 거죠. 맛깔스럽죠. 잘렸다. 아직 뭐 부산의 오영길 기수는 그래도 계속 지금 그렇죠. 버티고 있죠. 예. 자, 승부경주 공지해드리고 1경주 예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이 자세가 좋네요. 오늘 6경주 9경주 6구 자세 6경주 9경주 메인 승부 준비를 하셨고 제가 후반부입니다. 11경주와 13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신예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13조에서 지금 이제 두 마리가 출전을 했고 조희연 기수가 이제 데뷔전이죠? 그렇죠. 1번 무주창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제 먼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서두에 이제 좀 이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 채찍발을 잘 봤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두들겨 패서라도 앞에 붙이면 이게 제가 볼 때 주행 심사 걸음 봤을 때 재밌다. 물론 이제 뭐 안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의외로 또 달랑 한 경주 기승하니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주는 이게 전에 전적이 포함이 안 되나 보죠? 그런 거보다는 최근 전적이 뭐 포함이 안 됐겠죠? 이게 다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전 영승 뭐 이렇게 되는데 부산에서 이거 성적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거는 좀 애매하네요. 김태경 기수도 서울에 있던 기수 그 성적 그대로 지금도 더러브릇하고 쪼락말하고는 이게 틀린가? 인정을 못 하나? 글쎄요. 그건 이제 봐야겠지 이제 또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재용 기수가 지금 480승인데 서울 온다 그래서 480승 바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거 이거 좀 봐야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아직은 모르는 확정이 안 돼. 일단은 지금 영전 그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무주창가를 말씀하셨고 저는 같은 집 말이에요, 명품사랑. 얘는 이제 3세 마필이고 주행 심사 때 보면은 모래 맞는 것도 괜찮고 막판에 걸음 여력도 있고 자세 주폭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13조 두 필이 모두 그 기본 순발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경험이 없는 망아지들은요 아직 길을 잘 모르고 모래 맞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 앞에 나가서 뛰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13조 두 필 1번, 6번의 데뷔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은요. 또 역시 또 이제 유미라 기수의 이제 4번 그 천비화. 예, 이게 이제 출발이 좀 다소 불량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걸음발이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더러블에 타듯이 똥 싸는 자세로 한번 열심히 밀어준다면 이것도 재밌다. 그래서 이제 조희원 기수하고 유미라 기수의 그 좀 파이팅 넘치는 말머리를 저는 1경주부터 기대해보고 싶고 그리고 입상 여부를 떠나서 조희원 기수와 유미라 기수가 좀 어떻게 말을 타는지 그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주행심사 받는 거 보니까는 뭐 여전히 그 자세는 그대로 그 자세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조랑말에서는. 저는 7번 세종신사를 한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존 마필 슈퍼루키, 러브홀릭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이제 주행심사를 치렀기 때문에 마신차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알찹니다. 그리고 걸음을 조금 아끼려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남겨놨기 때문에 일단 1경주는 일단 13조 두 마리 동반 출전은 13조 두 마리 한 집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김태민 의원이 4번 천비와 제가 7번 세종신사까지 더 추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눈에 좀 띄는 마필 한두가 있지요?
그 10번 지존 보스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저 대충 기승한 것 같아요 보니까 데뷔전. 아 대충.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고소 고발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소 걸음을 아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복귀에는 써놨는데 예,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선전이 가능해서 데뷔전이었으니까 또 그렇죠. 시전 보스는 상당한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좀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안쪽이 이번 지상이에요. 단독 선행입니다. 지난번에 앞장을 깠던 찬성의 시종 외곽을 돌면서 좀 무리하게 이 선행 경합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초반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제 외곽 게이트여가지고 이제 선행을 못 간 것 뿐인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예요. 안쪽에서 선행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면은 이건 봐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지상을 말씀을 드리겠고 유미라 교수가 또 타네요. 이경주도. 그치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닌 것 같고 근데 19조 김성호 조기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간 보려고 지금 이제 태워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게 잘 타면은 태워주겠죠 계속. 러브홀릭도 재검을 유미라 교수가 받았는데 지금 한오백년에 가 있고 좀 댕빨이 좀 있긴 있는 말인가 이게? 뭐가 진칸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유미라가 진칸지 아니면 그냥 문현진이 진칸지. 어쨌든 뭐 10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두 마리를 좀 좋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400m 제주마 4세 이하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모두 이제 7필이 출전을 했고요. 거리를 줄여서 나온 마필들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그 직전 400에서 네. 나름 이제 선전을 했던 5번 하늘 기운이 좀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 기운 네. 막판 고름이 더 좋더라고요. 네. 초반에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중속이 붙으니까 말이 라스트까지 더 뛰더라고요. 여력이 이건 남았고 저는 3번 오관왕입니다. 이게 이 태자하고 이제 7월 9일날 같은 경주를 이제 치렀었는데 이 청마시대의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용현양이 또 잘 뛴 것도 있고 3착을 온 영실이 지난주에 그 400m 경주에서 아주 뭐 땡땡 굳었어요. 그냥 당대 명마하고 그 정도로 이제 걸음을 또 400m에서 잘 뽑아내줬기 때문에 순발력이 좋은 오관왕이 지난주부터 아주 조교 강도를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패턴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400m 줄어든 거리 발군의 순발력을 앞세워서 밀어붙인다면은 충분히 마지막까지 뚝심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태민 의원이 5번 하늘기운, 제가 3번 오관왕을 추천을 드리겠고 나머지 뭐 한두만 더. 나머지 말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태자가 좀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2각 1중구도 3번, 5번에 1번이 도전하는 그래서 뭐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3, 5, 3마리. 예, 예. 예. 사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12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외곽이 10번 천문조가 일주일 만에 빠른 출전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이미 능력 검증이 된 마필이에요. 지난주 그 모바일 경주였죠. 예. 모바일 경주에서 이제 압도적인 네. 인기 1위 한라정복에 그냥 뭐 땡땡 굳어갖고 걔는 뭐 어마무시하게 뛰었고 얘는 좀 상당히 잘 뛰었고. 이게 뭐 한라정복하고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뛰면은 이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형제마들이 다 스피드가 좋아요. 태흥산성이 있고 다부진 황룡, 만석군 이런 말들하고 이제 형제마들인데 대부분 그 선행 일변도로 뛰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천문조도 단거리 선행 편성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곽이라도 일단 뭐 선행 가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없죠.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모바일 경주는 점배당 2배짜리 참 잘 들어와요. 땡땡 굳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 저기 우리 저기 큰 손이신 분들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냥 그러니까는 대기대기 되는데 모바일이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항구를 하려면은 이 핸드폰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핸드폰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1.5배 들어갔고 그다음 그 경주 1.6배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바일 경주 또 2.3배. 그렇지. 그 400m인데도 그 방금 얘기했잖아 앞에 경주 그렇게 땡땡 굳어 들어오는 건 처음 봐서 400m를 아주 뭐 마음 편하게 보셨을 텐데 2점 몇 배. 아니 그 800m도요 앞에 두 마리 딱 쓰면 끝나요 그냥.
근데 400m 이렇게 땡땡 도는 거는 처음 봤는데 하기에는 그 모바일 경주는 점배당이 많이 들어왔지. 깜빡이가. 모바일 경주 아닌데 나오면은 그런 애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렇죠. 그죠? 네. 자, 첫 문제는 김태민 의원도 인정하시죠? 그걸 자기 인정입니다. 네, 위기권. 인정하고 이제 용현향이 아무래도 좀 앞서 있지 않나 이게 깜빡이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직전 경주 걸음이면 아마 첫 문조는 뭐 이정원 씨하고 저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2위권은 9번 용현향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쪽에 이번 전국 1호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모마가 백로광비인데 이 백로광비의 형제들이 이제 우당거목, 백만장자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혈통적으로도 좀 기대치가 있는 말이고 데뷔 전 이게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거였거든요. 그 모바일 경주였는데 선행을 나갔어요. 근데 중문의 힘이 시종 외곽에서 그냥 비벼대는 바람에 막판에 이제 결승선 접어들어서 한 200주 전부터 이제 말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왕도가 잘 뛰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중문의 힘이 선행간 전국 1호로 시종 비벼버렸기 때문에 그 덕에 이제 어부지리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어차피 첫 문조가 워낙 빠른 말이고 이제 앞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얘 페이스에서 무리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간다면은 선의권에서 그냥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3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돋보이는 1강이 딱 있네요. 한라신화 그렇죠? 예. 직전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뭐 한라궁이 한라용사 동생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는 이제 좀 다소간에 좀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뭐 웬만하면 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7주 만에 나와도 웬만하면 오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은 또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또 마방 대표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뛸만 하니까 지금 나온 것 같고 지난번 좀 앞다리 저름이 좀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수 위의 전력이라 여기서는 뭐 입상에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빠지면은 뭐 이경주는 틀려야 된다고 봐야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놀 말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되지. 문제는 이제 6번 미래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8번 한라신화와 더불어서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 것 같은데 지난번 3착은 사실 이 한라신화가 취소가 됐어요. 한라신화가 취소가 되고 광해 신천하고 이제 한 집말이 이 깜빡이로 뚫렸거든요. 근데 이제 데뷔전 치렀던 삼다평정이 그냥 선행으로 쏴버려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배당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외곽 선입에 가담을 해가지고 잘 탔어요. 잘 탔는데 200지점부터 말이 기대면서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해서 와도 그만 못 와도 그만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만약에 한라신화가 취소가 안 됐으면 미래명장은 그래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인기를 모았을 것이고 그렇죠. 최소한 4등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럼요. 그러니까 한라신화가 입상을 못했다고 해도 이 신마신 안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잘 타봐야 4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한라신화는 일단 인정을 하고 남은 한 자리를 미래명장이 직전에 뛴 것을 봤을 때 과연 오겠느냐 이걸 따졌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뷔전 치르는 신마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싶은데 외곽의 10번 송황여공은 최외곽의 800m 조금 여건이 아닌 것 같고 천년공주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 걸음발이 좋아요. 그죠? 이 말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천년공주가 지금 7조에서 9번 월랑봉과 이제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할 일 없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정기수 장우성 기수가 기승한 그렇죠. 이게 진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천년공주를 좀 저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신마 하나 더 보면 붉은매. 예, 이게 이제 지금 일대태수하고 같이 병합까지 한 걸로 좀 나와 있고 순발력이 좋아요, 이 말이. 300km대 체격 조건도 괜찮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데뷔전 치르는 3번, 4번 쪽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6경주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마 3등급 350점 이하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 출전두 수가 좀 단촐한데
이게 능력 우위에 있는 말이 없습니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소스는 제가 싫어하죠. 소스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정확히 아는 집 몇 집이 있습니다. 제주도 그렇고 부경도 그렇고. 근데 그걸 제가 뭐 소스다 정보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주 종목이 아니니까 조교 보고 복귀하고 이제 이런 게 제 주 종목이지. 근데 이 경주는 이제 제주 경마다 보니까 또 레이더망을 또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아는 집, 믿고 가는 집 되는 말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집의 그 현장 내용까지 접수를 해서 반드시 이 중반부 배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550점 이하 모두 8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는 일반 사소치대에 관심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당봉의 그런 같은 혈통의 마필이거든요. 1등 공신 제1왕초 이런 말들하고. 근데 9주간의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백야행이 무너지는 거 보면은 그죠? 같은 혈통의 마필인데 사소치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경주는 점배당이잖아요. 이거 9억 불하고 이게 1팔이 네. 점배당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2배? 그렇죠. 뭐 대끼리를 깜빡이로 뚫리겠죠. 깜빡이로 뚫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소치대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점배당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제가 그 장담은 못 하겠는데 9주 만에 나왔다고 해도 또 이런 말을 또 빼기도 또 껄끄러워요. 능력은 있으니까. 네, 능력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굳이 머리를 본다면 8번 9억 불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안덱스 기수가 뭐 열심히 타고 있고 직전 걸음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9주 만에 나온 말보다는 좀 8번이 축으로는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기 2강 중에서는 8이다. 그렇죠. 예. 예. 능력이 인기 2강일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인기 2강 중에서는 김태민 의원은 8번 9억 불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경험이 좀 풍부한 마필이 낫다고 봐요. 그 중에서 3번 녹색 신화가 최근 경주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줬고 지난번 이제 녹색 비오 16조 한 집 잔치로 아주 그냥 제대로 해먹었는데 그 당시 이제 녹색 신화가 선행을 나가고 외곽에 녹색 비오가 가담을 했어요. 이 녹색 비오 같은 경우도 이제 끝번 신청을 하면서 출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경주력의 변화를 보여줬던 경주인데 녹색 신화가 선행을 나갔는데 3코너 진입 지점부터 넘어갔어요. 녹색 비오가 넘어가면서 그대로 마지막까지 굳히기에 이제 성공을 했던 경주인데 이건 말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고 이번 경주도 선행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아무리 사소치대가 두 번 다 앞에 가서 뛰긴 했지만 일단 통계적인 기록상으로는 녹색 신화가 더 빨라요. 지난번에 초반 이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800m의 거리거든요. 중간에 넘어갈 말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만큼 녹색 신화의 경험 이게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의원은 8번, 예. 저는 3번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800점 이하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뭐 앞에 경주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녹색 비오가 나오죠. 그렇죠. 예. 끝번 신청 이후에 이제 그 출발의 불안감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직전에 그냥 뭐 낙승을 거뒀어요. 그전 경주 인기 1위 팔릴 때 그냥 출발이 제대로 안 되고 모래 맞으니까 못 뛰었는데 지난번에는 아주 뭐 널널하게 그냥 걸음 여력을 남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낙마 강착이 없으면 와야 되는 마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오프닝에서 이제 이정원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제 잘 뛰다가 못 뛰고 그렇죠. 못 뛰다가 대다수 잘 뛰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직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3, 4위라도 했으면은 좀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직전처럼 뛰면은 또 이제 할 말 없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빠지면은 이경주는 못 한다.
이경주는. 그렇죠. 강축들이 나오는 그렇죠, 경주에들은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꺾어서 뭘 할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이게 빠지면 뭐 경마보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이번 주에도 먹고 다음 주도 또 먹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말들은. 그래서 인정을 하자. 네. 그다음에 2위권요. 5번 선악절경이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이유가 이 하락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 자체가 이 걸음발이 있는 말인데 가면 갈수록 더 못 뛰고 직전에는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꼴등 올 정도의 말은 아닌데 이게 형편없이 못 뛸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문성호 기수가 지금 제곱비를 잡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냄새가 좀 펄펄 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좀 배당이네 이거. 네, 그렇죠. 아까 저기 지금 뒤에 경주 가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정훈 씨가 후반부에는 배당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주부터 좀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를. 일단 뭐 녹색 비워놓고 다 배당이 좀 뭐 고만고만해. 예, 다 뭐 거기서 거긴데 자유터치가 지난번에 좀 뽀록이 나긴 했어도 단점이었던 순발력이 일단 보강이 됐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곽영남 기수의 안장이면은 뭐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공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은 경주 여건이 좋아진 3번 앵커링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마 3군 350점 이하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경주예요. 지금 능력 우위마도 없고 오늘 저 6경주 승부 경주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도 이게 뭐 아주 크게 터질 것 같진 않습니다. 좀 뛴 거 보면 이제 인기마들이 그래도 좀 우세해요. 우세한데 그 중에서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이 1번 명성주자입니다. 명성주자인데 이게 뒷심이 없어요. 앞에 가면 퍼덕퍼덕 퍼집니다. 압박을 받아서 깨지고 뒷심이 없어서 깨지고.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또 편성이 약하니까 또 선행 한번 들이댈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마지막에 때려잡을 말이 이 경주에 보이질 않아요. 똑같이 얘 따라가다가 퍼질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성주자가 이번에야말로 선행 버티기 찬스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주로를 또 봐야 되겠고 지금 장마가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명성주자를 노림수로 후반부 한번 이제 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후반부 한번 이 구경주가 끝이 아니라 또 뒤에 5경주나 남아 있는데 5경주를 위한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경주로 반드시 적중을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14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혼전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후반부에 이제 배당들이 좀 나오는 인기만 혼전 경주들이 질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0경주가 그런 이제 혼전입니다. 예, 뚜렷한 절대 강자가 없죠. 인기마가 없죠. 그 중에서 그래도 9주 만에 나왔지만 좀 그래도 상승세 그래프를 보인 5번 초인이 좀 가장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행. 5번 초인이 좀 그나마 뛴 거 보면 좀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선행을 나갈 경우에는 더 뛰는 말이고 또 그동안 뛴 편성을 보면은 뭐 태상노군 지난주에 또 엄청난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뭐 우당거목, 함성, 해와달, 당대인류 이런 말들 나가지 뛰었기 때문에 공백은 있어도 일단 선행을 나가서 한번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저는 편성에 맞게끔 배당을 좀 노리는데 3번 매화입니다. 그동안 찐 편성을 보면은요 드디어 이제 할만한 애들을 만났어요. 초인과 마찬가지로 매화가 좀 더 센 편성에서 계속 뛰어왔습니다. 우당거목, 뭐 직통, 일대태수 이런 말들하고 뛰었는데 계속 그러면서 막판 끝걸음이 나와요. 직전 경주도 그랬고 그전 경주도 그랬고 꾸준하게 제걸음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리도 900이고 모처럼 만에 뚜렷한 강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입상의 호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3번 매화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서우봉 추천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41.4 배우고 또 해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이번에도 뭐 여건은 좀 안 좋네 외곽이라. 그렇죠. 예, 900m 거리가 늘었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엔? 저는 성우봉은 좀 약하게 보고 이번에 좀 제가 약하게 보고. 좀 눈여겨보는 말은 강한 걸입니다. 강한 걸. 얘는 방금 지금 이정원 씨가 얘기한 매화만 만나면 다 깨져요. 매화만 만나면 무조건 매화한테 져. 무조건 집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말랑말랑하게 지진 않더라고. 그전에는 뭐 형편없이 졌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재용 기수가 좀 계속 기승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 좀 뭔가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매화를 제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강한 거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강한 걸? 예. 이것도 이제는 입상하면은 좀 배당이 될 것 같아. 잘 뛰다가 갑자기 맛이 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5월달까지만 그러니까 잘 뛰다가 갑자기 상승세를 탔는데 이런 말은 좀 계기가 있어야 되죠. 매화 만나면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힘찬 기운이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능력은 되는데 예전에도 보면 이 말이 이 부중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재검받고 지금 말은 좋아진 것 같은데 외부 휴양 이후에 그다음에 60인데 어쨌든 재검 때 걸으면 사인기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배당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11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1400점 이하 모두 9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이제 중후반부에 승부처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 11경주와 13경주 이 후반부 두 경주를 금요일 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이제 올 제주예요. 다음 주까지 부산 휴장이죠. 다음 주도 이제 서울 휴장인데 다음 주는 제가 작년 연말과 마찬가지로 제주 현지에 가서 현장 예상을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뭐 매번 휴장 때마다 뭐 제주 현지에 가서 또 좋은 적중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다음 주도 어김없이 제주 현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또 서울 경마 경주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집중을 더 해야 되고 제주는 나름대로 현지하고의 또 많은 접촉과 정보를 지금 교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 경마 뭐 승부 경주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경주들도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이 올 제주 경주를 기다린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런 마필 한두가 여기 나왔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던 마필이고 잘 먹이고 잘 만들고 왔어요. 경주 여건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편성도 좀 아리까리한 그런 혼전, 인기만 혼전 편성이 지금 걸렸기 때문에 뭐 사전 인기도가 좀 궁금한데 어쨌든 배당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진짜 너무나 완벽한 그런 이 찬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11경주 메인 승부 화끈하게 한번 들어가면서 11경주, 13경주 후반부 메인 승부 아주 제대로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1700점 이하 모두 11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좀 인기마들의 그런 혼전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이 9번 우당거목을 필두로 될 만한 말들이 좀 이렇게 다 배당이 뚫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난번에 우당거목을 좀 불안하게 봤습니다. 불안하게 본 대로 역시 출발부터 늦으면서 3차게 이제 그치고 말았는데 뭐 깨지긴 했어도 앞에 안 가고 뒤따라가서 잘 뛰었다는 거. 그러니까 따라가도 이제 능력 발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남겼기 때문에 이제 얻은 건 있어요. 그렇죠. 뭐 잃은 건 더 많지만 얻은 것도 있고 이번에는 적이만장이죠. 문성호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두 번 실수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김태민요. 그 5번 초인 탄생이 아마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당거목은 방금 지금 좋은 지적을 한 게 이정원 씨가 얻은 게 있다. 그거는 이제 선입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인 거거든요. 우당거목이. 그러면은 말을 굳이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 경마 같은 경우에 이제 압박은 들어가겠지. 압박은. 하지만 이제 초인 탄생이 빠른 말이라서 굳이 초인 탄생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아, 그럼요. 보내고 따라가겠죠. 보내고 따라가다가 이제 사코너 접어들면서 좀 압박을 들어가든가 이제 그럴 텐데 제주 경마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초인 탄생이 꼭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이고 선행을 가도 솔직히 믿어 못 믿어지만 저는 이게 재밌다고 봅니다. 초인 탄생이. 그래서 꼭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이지만 우당거목이 선행을 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인 탄생이 좀 버티기 기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뭐 사코너 이후까지만 유지를 하면은 넘어가지만 말고 경쟁력이 있어요. 말이 작아도 근성이 워낙 좋은 말이니까. 안쪽에 이번 제1용사가 우연찮게 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뭐 선의권에 붙어갖고 그 편성에서 그 정도의 근성을 보여줬다면 이거는 이제 뭔가 또 이제 살아난 그런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14조 한상배 마방이요.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은근히 뛰는 상금 벌어주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은 마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번 주에 또 14조 마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13경주입니다. 자, 1000m 제주마 5000점 이하 모두 9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일 13경주 후반부 이 두 개 경주를 최대 승부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좀 아쉬웠어요. 이쁜이를 아주 강력한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서 헬로우가 왔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그냥 버티는 바람에 239.8배짜리가 이 쌍승식이 터져버렸는데 참 연결고리도 조금만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인기만 한도로 그냥 더 쳐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1-3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 13경주는요. 진짜 사전 인기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 몇 두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이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인기도가. 대혼전입니다. 인기마 대혼전. 자, 그런데 이정원의 눈에는 거품 인기마가 여러 두가 보이네요. 그 인기마들 정리하면은 풍족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 13경주 후반부가 최대 하이라이트예요. 13경주 확실한 끝내기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죠? 예. 14경주 1110m 제주마 2500점 이하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마지막 경주도 이 1110m에 이제 기복마들이 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어렵네요,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아주 많이 터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1110m다. 의도적으로 좀 긴 거리를 선택해 갖고 나온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14조에서 지금 두 마리가 나왔죠. 그렇죠. 월평대부 터보킹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월평대부는 짧다고 봐요. 여기서 앞장을 까도 짧다고 보고 터보킹은 지난번에 걸음 여력이 남았어요. 누리세상하고 동반 출전을 해가지고 내측의 누리세상이 전력 승부를 했고요. 터보킹은 뒤늦은 탄력 발휘를 했는데 오늘 1110m의 늘어난 거리 터보킹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14조 두 필 중에서 8번 터보킹을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자, 김태민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고 4번 황룡전설이 1110m라면 그렇죠. 이 말이 그냥 꾸역꾸역 뜁니다. 뭐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뛰는 말이 아니고 꾸역꾸역 뛰는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경주에 뭐 강선행마도 없고 꾸역꾸역 뛰다 보면 묵묵히 뛰다 보면은 그 4번 황룡전설도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혼디 모형이에요. 이게 이제 제주말로 혼디 모형이고 이게 사투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뭐죠? 표준 말로 하면은 함께 모형. 맞다. 이게 함께 모형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으뜸공신하고 두 마리가 같이 나오고 은근히 바람이 불었는데 저 역시도 으뜸공신의 이 한 집으로 승부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다가 맞았죠. 이 뒤통수를 맞았는데 맞았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맞았어요. 네. 뭘로 저거 뭐 눌러서 으뜸공신만 열심히 타고 혼디 모형을 좀 어설프게 타는 것 같아. 네. 나는 그래서 이재용 기술을 으뜸공신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건 대가리 승부고 혼디 모형을 문성호 기술을 탔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한 집 몰빵이구나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었어요.
근데 그전 경주의 그 경주를 보면은 뒤에서 걸음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 말이 끝걸음이. 근데 오늘 이재용 기수를 태웠습니다. 이재용 기수를 태웠기 때문에 자, 6번 혼디 모형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7월 29일 금요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는 신예 마들의 이제 접전, 또 의외의 그런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들이, 왜냐하면 이제 신마들은 뭐 어떻게 뛸지 모르잖아요. 예, 갑자기 뭐 전개상의 변수도 나올 수가 있고 당일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중후반부 쪽으로 가시면서 승부의 그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듯 보여지는데, 뭐 금요경마 뭐 올 제주입니다. 14개 경주. 뭐 매주 이제 해왔던 제주고, 또 이때는 더 그 현지에서의 그런 정보 그리고 또 철저한 분석을 더 하면서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채워드리면서 금요경마 승리하면서 주말 경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